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콘텐츠학과에서 e스포츠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20학번 이민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18학번 조혜지입니다. 우리 저희의 진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게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e스포츠 방송 계열 쪽과 게임 개발 쪽, 그 양쪽에 모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을 활용한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임을 잘 모르는 분이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선수, 페이커 선수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활용한 LCK 리그에서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산업에서 e스포츠 대회를 방송으로 제작하는 그런 직무에 참여하고 싶다는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직은 조금 막연하지만 그 대회를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메인 PD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게임 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이너 같이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도 좀 아트 쪽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영상 콘텐츠 제작자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기술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고 아직은 좀 e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스포츠 산업에 실제로 최근에 종사를 했었고 현재는 졸업을 위해 복학한 상태이고요. 다시 e스포츠 산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LCK나 여러 e스포츠 리그를 보는 걸 좋아했지만 그게 직업적으로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e스포츠 업무를 배워볼 수 있는 연합 동아리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모집글을 보고 어차피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 대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번 경험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운 좋게 PD팀으로 입부를 하게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대회에 사용되는 CG를 만든다던가 대회 홍보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필요한 영상을 편집하고 실제 대회에 송출할 때 OBS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커팅을 한다든가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PD팀 업무를 하나씩 배워보다 보니까 조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팬분들 및 참여해주시는 선수분들이 뭔가 해냈을 때 함께 느껴지는 그런 기쁨 같은 게 좋아서 이 산업으로 한번 종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결정적으로 갖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운 좋게도 올해에 갑자기 학과 선배님이 게임 개발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주셔가지고 모바일 인디게임 2건의 제작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아트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열심히 방학 내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과에도 좀 게임에 관련된 수업들이 여럿 있는데요. 제가 저번 1학기에는 게임문화산업론 수업을 들었고 이번 학기에는 게임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 실습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참 그 수업을 들으면서 게임 개발이란 정말 고된 길이지만 그래도 재밌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놓을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문화산업론에서는 특히 이승재 교수님께서 딱 한 회차 정도 e스포츠에 대한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한 회차 말고 조금 더 e스포츠를 다루는 많은 수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e스포츠 핫하니까 수업 하나 해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민주하고처럼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게임 관련 콘텐츠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LCK나 오버워치 리그 등을 열심히 챙겨보면서 재미를 붙였고 나도 저기서 저런 방송을 만들면 정말 재밌고 멋지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서 건국대학교 들어와서 방송국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쌓고 그리고 문콘튜브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베이스를 쌓고 여기에 e스포츠를 얹으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사실 e스포츠 관련해서 배우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갔는데요.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인 젠지가 있는데 젠지는 구단에서 글로벌 아카데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e스포츠를 꿈꾸는 프로게이머나 또는 저희같이 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e스포츠 마스터 트랙이라는 교육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여러분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담을 조금 하자면 비쌌거든요. 하지만 이제 워낙 이쪽 산업에 대한 창구가 없어요. 지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방송을 보는 건데 저희같이 이제 그 산업에 종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기회가 별로 없는 느낌? 이어서 저한테는 그 창구가 되게 소중했고
그 덕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e스포츠 산업이 크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각자 팀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실제로 얼만큼이 수행이 되어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부르는 방송이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런 것도 해보자 저런 것도 해보자, 뭐 또는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분명 우리 말고 다른 이 프로그램을 같이 못 듣는 사람들도 이걸 희망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뭐 블로그 카페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창구가 열리거든요.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약간 안 좋게 말하면 인맥 이런 건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람 옆에 한 명 두는데 나랑 뜻이 맞고 뭔가 같이 이런 활동을 꿈꾸는 친구를 옆에 둔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 좋게 오버워치 리그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 프로덕션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안에 들어가서는 방송팀 매니저로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작게는 뭐 SNS 관리, 뭐 경기 결과 포스팅 등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관리, 그리고 방송 자료 제작, 그리고 부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뭐 좀 네임드 그런 리그라든가 그런 맞추신 리그들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읊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방송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맡은 프로젝트가 오버워치 리그였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작가로 동부 방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되게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드 시즌 매드니스라고 글로벌 토너먼트를 한번 크게 킨텍스에서 했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정말 컸고, 그때 중계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예진님께서 본인이 경험하신 그런 회사 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부터 e스포츠를 시작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 그 e스포츠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PD팀 업무뿐만 아니라 동아리 외적으로도 그냥 e스포츠 관련 아르바이트면 조금 참여를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티켓 관리라든가 줄 관리라든가 카메라 담당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e스포츠라는 산업에 하나하나 다가가보자라고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저번 8월에는 저희 동아리에서 주최했던 오버워치 게임을 종목으로 한 대회에 메인 PD로 참여를 해서 방송 제작 전반에 참여해보는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동아리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외국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두고 있습니다. 좀 막연하지만 좀 추후에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당장은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좀 먼 훗날에는 e스포츠 고수가 되어서 외국에 나가서 멋있게 일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e스포츠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마케팅, 방송, 운영 등 보통 여러 팀이 함께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크게 응집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한 몸같이 움직이는 점이 저는 큰 특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e스포츠 산업을 꿈꾸게 되면 하나의 팀에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바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간 해온 일은 방송 PD나 작가의 업무였거든요. 지금 복학한 김에 시간을 좀 가지면서 내가 정말 PD를 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작가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또는 구단에 가서 조금 더 팀과 호흡을 맞춰서 내 팀을 챙기는 그런 매니저 같은 일도 사실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폭이 넓으니 좀 많이, 아까 우리 민주하고처럼 많이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좀 장착한 마인드가, 궁금한 게 있으면 해보고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진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학과라는 게 너무 얕고 넓은 방대한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고민의 순간이 딱 분명 한 번씩은 올 거거든요. 저도 왔고 아마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오실 텐데,
근데 저는 1, 2학년 때는 살짝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어서 제가 실패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했고 성공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는 약간 예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가 조금 달라져서 실패를 많이 해야 자신감도 얻고 아 일은 나랑 안 맞는구나, 아 여기선 내가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니까요. 한번 많은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낭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e스포츠 시작한 것도 사실 낭만이죠. 낭만으로 시작한 건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라이브 방송이 이제 기저에 깔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이에요. 네. 근데 힘든데 그만큼 이제 팬들의 함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잊혀질 정도로 정말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게 본인이 이제 뭐 인생에 있어서 모티베이션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직종에서 일해보는 거는 정말 정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감정을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각오가 네. 필요한. 제가 여기 발들일 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있어요. 네가 선택한 e스포츠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돌아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도 확인하려면 뭐 해라?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진님하고 이렇게 저희 e스포츠를 희망하는 두 사람이 좀 저희의 진로 계획 이런 얘기를 드론드론 해봤는데요. e스포츠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e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여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공간 콘텐츠와 행사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는 2학번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문화예술 경영 트랙과 공간 콘텐츠 트랙을 함께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 콘텐츠에 몸을 담그고 문화예술 경영 트랙에 약간 한 발이 이렇게 삐쭉 내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함께하는 그런 문화행사 기획자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직무이자 꿈입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학생자치회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학생회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행사들을 만들고 기획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유네스코 기점 학교라서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때 했었던 이너피스 행사였는데요. 이너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친 수험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아래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교실이라는 장소성 안에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함을 녹여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공간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나니까 나는 뭔가 공간에 특별함을 주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트랙의 진로를 결심했습니다. 돈의 배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간 콘텐츠 트랙이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설된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경영 트랙 같은 경우에 개설된 전공 과목이 8과목 정도 있는데 공간 콘텐츠 트랙 같은 경우에는 5과목 정도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그 5과목마저도 3, 4학년에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배움을 쌓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것은 도시문화 콘텐츠 연구 같은 과목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배움은 이번 학기에 새로 시작한 대외활동인데 블랙스태프라는 대외활동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986 프로덕션이라고 댕댕러로 굉장히 유명한 문화기획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대표 PD인 우치 PD님께 어떻게 하면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문화기획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현직자의 눈에서 생생하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문화기획 행사들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큰데요. 어린이 행사가 공간의 장소성 그리고 공간 콘텐츠를 특히나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인 게 어린이 행사는 제가 조금 많이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각각의 어린이 기관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서울 청소년센터에도 청소년 공감센터 움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방배유스센터에도 4층의 틴틴 스페이스, 5층의 반반한 옥탑방 같은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청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더 새롭게 느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열면서 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옴니버스라고 하는 청소년 전용 공간 기획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반반한 집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에서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업들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미래에셋테우라고 하는 그런 증권회사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 경제박사 캠프에도 이번 하반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행사가 아닌 것으로는 좀 여러 직무들을 봐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주년을 맞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자라지기로도 활동을 했었고, 북촌 우리음악축제 북촌제비도 있었고, 도슨팀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청년미술축제 아트그라운드 서울 2023에서도 도슨트 서포터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무를 열심히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으로는 우선 제가 전공 관련해서 여러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제가 전공하는 트랙인 공간 콘텐츠 트랙에 대한 수업의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아직 한 과목밖에 들은 게 없어서요. 앞으로의 4과목을 전부 다 듣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공간의 장소성을 가장 잘 살린 것이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테마파크 관련된 경험은 대외활동이나 어떤 특정한 행사에서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 1년을 휴학을 통으로 하고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의 실무 경험을 좀 쌓아나가면서 공간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팁은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문화 콘텐츠학과가 굉장히 많은 양을 배우고 있는데 그 안을 관통하는 기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문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면 구조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것들이 모든 과목에서 거의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 시즌에 운전면허 시험만 준비하지 마시고 문화이론 공부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 본 경험 혹은 기획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는 경험이 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경험이 있으면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도 학생부 자기 추천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면접을 봤을 때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이 나만의 기획 경험이 있고 또 특수한 상황, 저는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식의 콘텐츠를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획을 했냐라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쳐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기획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문화이론뿐만 아니라 신화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콘텐츠학과가 인문학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인문학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또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스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콘텐츠들을 미리 알고 있고 하고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 때나 혹은 수업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팁은 꼭꼭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까지
제 말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마이너한 장르라고 낙담하고 좀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이 안에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길도 많이 열려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 팁 많이 이해하시고 접목하셔서 좋은 기회,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콘텐츠 트랙 전공하고 있는 김민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e스포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멈춰. 멈춰, 니마 그 가을.